어느 날 갑자기 한 나라의 주식 시장 전체가 그냥 무너져 내린 겁니다. 네, 오늘 저희가 들여다볼 건 바로 이 시장 붕괴의 해부학입니다. 때는 2026년 3월 31일 한국 주식시장이 정말 말 그대로 갑자기 폭락했습니다. 단 하루 만에 전체 가치의 4% 이상이 그냥 사라져버린 거죠. 이 폭락을 이끈 주된 원인, 바로 외국인 자본의 대규모 이탈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이 하루 만에 무려 3조 8천억 원어치 주식을 시장에 그냥 쏟아부은 겁니다. 근데 이게 좀 이상한 게 전 세계적인 금융 위기 같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지금부터 저랑 같이 이 사건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보시죠. 우선 이 갑작스러운 시장 폭락, 이 패닉이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줬는지부터 한번 보죠. 피해는 생각보다 광범위했고요. 특히 한국 경제를 대표하는 대기업들이 아주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매도세가 얼마나 거셌는지 바로 실감이 나실 겁니다. 반도체, 화학, 자동차 할 것 없이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한국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조차 이 심각한 타격을 피하지 못했거든요. 그럼 도대체 방화쇠는 누가 당겼을까요? 이 사건의 지정학적 트리거를 찾으려면 시선을 한국 밖으로, 그러니까 세계 에너지 시장으로 돌려봐야 합니다. 당시에 나온 뉴스 헤드라인들을 보면요. 모두가 한 가지 유력한 용의자를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유가의 엄청난 급등이었죠. 네, 바로 이 표가 그 원인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보도를 보면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이 배럴당 $100라는 심리적 저항선을 그냥 뚫고 올라가 버린 겁니다. 이렇게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어때요? 당연히 투자자들은 금 같은 안전자산으로 몰려들었죠. 자, 그럼 다음으로 투자자들이 왜 이렇게 빠져나갔는지 그 엑소더스의 메커니즘을 한번 보죠. 아니, 중동에서 유가가 오른 게 어떻게 딱 집어서 한국 주식시장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한국이 세계적인 제조업 강국이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에너지의 거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경제 구조가 문제였던 거죠. 유가가 급등하면 곧바로 기업의 생산 비용이 늘고 국가 경제 전체의 리스크가 커지는 걸로 받아들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 눈에는 갑자기 한국 시장이 훨씬 더 위험해 보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건 단순한 시장 조정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걸 두고 패닉 장세라고 불렀는데 그 원인이 오로지 외국인 자금의 갑작스러운 이탈, 바로 그것 때문이었다는 거죠. 자, 이제 이 이야기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한국 대 세계 구도인데요. 이 패닉이 얼마나 한국 시장에만 국한된 고립된 현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물론 미국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도 힘든 하루를 보내긴 했습니다. 하지만 유럽을 한번 보세요. 독일 시장은 오히려 플러스를 기록하면서 마감했어요.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나 영국 시장을 보면 이 차이가 더 명확해집니다. 다들 상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전세가 저른 패닉이 아니라 딱 한국 시장만 겨냥한 투매였다는 해석이 가능한 거죠. 가로 이 국내 뉴스 헤드라인이 이 모든 미스터리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줍니다. 아시아 증시는 낙폭을 크게 줄였는데 오직 코스피만 4.26% 급락. 왜? 도대체 왜 한국만 이렇게 유독 달랐을까요?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이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어떤 지표들을 좀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 다음 관전 포인트들입니다. 앞으로 시장의 분위기를 좌우할 아주 중요한 데이터 발표 3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첫째, 한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과연 이 유가 충격이 실제 물가에 얼마나 반영될 것인가 하는 점이죠. 그리고 둘째와 셋째는 미국의 고용 관련 지표들, 비농업 부문 고용과 실업률입니다. 세계 최대 경제가 여전히 튼튼한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니까요. 전문가들이 내놓은 결론은 결국 이겁니다. 지금처럼 지정학적 충격이 시장을 흔드는 이런 예측 불가능한 환경에서는 금이나 에너지 같은 자산으로 위험을 분산하는 좀 더 방어적인 전략이 핵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건은 우리에게 한 가지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전 세계를 떠도는 공포가 얼마나 빠르고 또 집중적으로 한 나라의 시장을 공격할 수 있는지 똑똑히 보여줬으니까요.
과연 이렇게 모든 것이 긴밀하게 연결된 세상에서 국지적인 패닝으로부터 진정으로 안전한 시장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